안녕하십니까. 권원태입니다. 오늘은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 아니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공인된 데이터고요. 분석에 사용하는 이론은 확률 통계에서 완전히 검증된 이론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스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윙은 두 개의 데이터의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A 데이터는 10%가 올라가고 B 데이터는 11%가 내려갔으면 이 차이가 21%가 된다. 이 21%를 제가 스윙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조작이 없는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모양이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 이 두 개의 차이가 스윙인데 이 빨간색도 그렇고 파란색도 그렇고 각각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둘 다 0으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0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 한 2, 3% 정도까지 차이가 나도 그것은 정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서울, 광주, 서구, 성남, 광주, 광산구의 데이터에서 이 두 개의 차이, 스윙이 0.9%, 마이너스 4.6%, 0.9%, 마이너스 0.7%로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즉,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뜻이고요. 심지어 광주는 2015년도에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딱 한 번만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계산이 되었는데요. 36%, 0.073%, 7.5%, 21% 정도로서 이 정도는 정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률은 높고 이 스윙 폭은 작고 또한 오른쪽이 높았다가 왼쪽이 높았다가 하는 들쭉날쭉한 이 형상이 제대로 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조작이 전혀 없는 데이터입니다. 조작이 없는 데이터의 표본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요. 2016에서 2024년도까지 전남 완도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여기서 보면 2016년도에는 6% 스윙, 2020년도에는 7% 스윙이 있다가 2024년도에는 4% 스윙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스윙은 조작이 들어가도 조금 있거나 아니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남 완도에서 스윙이 작은 이유는 그래서 조작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특정 당의 지지율이 91%가 되기 때문에 굳이 조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2022년도 대선을 분석하였습니다. 17개 지역, 250개 지역구를 전수 분석을 했습니다.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선관위 데이터를 다운받은 다음에 당일 투표수와 사전 투표수로 분리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그래프는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가 작고 스윙 폭도 작으며 들쭉날쭉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17개 지역 250구에서 모두 똑같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250 지역구를 전부 다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17개 지역, 즉 각 지역의 합산을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은 이재 땡의 경우에는 사전 득표율이 더 많이 나왔고 윤석 땡의 경우에는 작게 나왔습니다.
서울이 그렇고요. 부산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대구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마지막으로 제주까지 전부 다 똑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한 후보는 사전투표가 항상 당일투표보다 많이 나왔고 다른 후보는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데이터를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땡 후보의 경우에는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8.7% 더 나왔고요. 윤석땡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7.7%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16.4%의 스윙을 보였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이재땡의 사전투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습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윤석땡의 사전투표율은 당일 득표율보다 낮았습니다. 서울은 스윙이 22% 정도 차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확률이 0입니다. 확률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전 조작표가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 조작표가 얼마만큼 투입됐는가 하는 걸 계산을 해보면 238만 9천 표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238만 9천 표는 사전 전체 투표수 대비는 15.3% 정도고요. 전체 투표수 대비는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38만 9천 표의 10%, 즉 단 24만 8,900표만 사전 투표함에 더 넣었다면 0.004% 차이로 대통령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8만 표 중에 10%만 좀 더 넣었으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표를 쭉 보면은요, 2020년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 24%, 여기는 27%로 나왔는데 24% 정도 스윙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6.4%만 뒤집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24% 뒤집어지게 만들 수 있었는데 16.4%만 뒤집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졌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부방대가 활약을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방대가 악착같이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계속 감시를 하고 본투표도 감시를 해서 넣고 싶은 만큼 못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20년도 총선에 부정선거론이 많이 있어가지고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이기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7.4%일까요? 왜 7.3% 정도만 투입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얻었는데 리얼미터에서 2022년도 3월 9일 본투표 직전에 지지율을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요거는 발표된 자료는 아닙니다. 블랙아웃 추세 그래프라고 이때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때인데 이때의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이 48.4에서 52%, 그 다음에 다른 후보가 45.3에서 48.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최대 차이를 보면은 6.7%가 되고요. 이 금요일 날 보면은 금요일 날은 사전선거일 시작일인데 이 금요일 날 보면은 차이가 5.2%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보고 최대 차이를 6.7%를 보고
7.3% 정도 넣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보여준 시스템은 최소 24% 사전선거 스윙 시스템이 완성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즉 사전선거에서 24%까지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전자개표기에서는 7% 정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전자개표기에서 7% 정도를 뒤집은 게 확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더해서 둘로 나눈 15.5% 차이는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완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파가 57%고 좌파가 43%면은 이거는 쉽게 뒤집어서 좌파가 이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선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높았다. 누구요? 이재땡이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거구에서 윤석땡의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낮았다. 이 확률도 0이고요. 서울의 스윙은 22% 정도인데 이 확률도 0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238만 9천 표 정도가 조작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때에 이것에 238만 9천 표의 10%, 23만 8,900표만 더 넣었으면은 이재땡이 당선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완공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최소 사전선거에서는 24% 스윙이 가능하고요. 전자개표기에서는 7% 정도의 스윙이 가능합니다. 즉 15.5% 차이는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특정당의 목표는 이런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밝혀져서 수정되거나 또는 없어지기 전에 대선을 치르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면 자기네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계속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탄핵을 실행시켜서 조기 대선을 치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